스토리가 있는 작품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지금부터는 저랑 미술관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데뷔를 사진작가로 했어요. 여성들의 몸을 많이 찍었대요. 이게 보면은 여성의 얇지만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던 아템포 가구점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댓글에 너무 비싼 가구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선입견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날 좋은 날 문화생활을 하러 미술관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가구점에도 가구를 살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저희 사장님이 싫어하시겠죠? 특히 이곳에는요, 유명한 건축가 또 대단한 작가들의 가구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는 가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케아처럼 정말 실용성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쓰기 편한 가구들이 있고요. 물론 그런 가구들도 좋습니다. 그런 가구도 내가 애지중지 관리를 하고 정말 깨끗하게 쓰면 그거 자체가 나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가구들의 의미는 뭐냐면 미술 작품을 우리 집에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어요. 근데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모두 집에 놔두고 감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구라는 것은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지만 그런 미술 작품에 비해서는 공급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합리적인 가격에 미술 작품을 두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가구들을 볼 때도요, 그냥 모양만 보고 고르는 것보다는 어떤 건축가, 어떤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그 가구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마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정말 문화적인 소양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파트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그 건축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건축적인 것, 공간적인 것에는 다 스토리가 있고, 특히 저는 그게 미술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번 꼭 내가 지갑을 열고 사야 된다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맨날 사진 않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다 보면 정말 단 하나라도 정말 좋은 거, 가문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작품을 소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가구점 오시면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컨셉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무브몰딩에 화이트 도장이 되어 있는 게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지 않아요? 이런 것들 자꾸 보시면서 안목을 높이다 보면 집안을 꾸미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기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비싼 거 위주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작품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지금부터는 저랑 미술관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제가 지금 구매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얀지라는 아르테미데 조명입니다. 이것도 작품이라 생각하는데요. 네리엔 후라는 작가가 디자인한 것인데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인데 제비라고 해요. 약간 날렵한 게 정말 제비 같죠. 이게 만약 짧다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동네에서 봤던 전신주의의 참새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위트가 있더라고요. 저기 가면은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 조그맣게 한 마리씩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 스탠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안을 꾸미실 때 이런 조명 있잖아요. 되게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집에만 있는 위트 있는 그런 식탁 등도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슈퍼 스튜디오에서 만든 디자인인데 이게 크기별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없어서 못 파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출시된 지 1973년이니까 올해가 딱 50년 된 작품이네요. 이게 타일로 된 거라고 잘못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만져보니까 나무입니다. 꼭 세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마스터피스를 하나 집에 놔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지은 큐레이터님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목이 높아졌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비슷한 가구나 그런 조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가구점에서 다양한 것들 아이쇼핑 하시면서 꼭 똑같은 작품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가격대 다른 걸 찾으시더라도 저는 이런 것을 보는 게 안목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저 이런 거 보다 보면요, 진짜 이마트 가서 이케아 가서 골라도 고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은 큐레이터님이 레티나 티어리라고 해서 눈동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그 감이 그냥 생기는 거죠. 여기 가격이 지금 아템포에서 230만 원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식탁등이 230만 원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거를 미술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에서 판화가 있잖아요. 원본의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 가격에 팔립니다. 그런데도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가구도 어느 정도는 생산을 여러 개 하는 거기 때문에 판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살 때 가격에 대한 생각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로메어 시리즈가 많이 보여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이 크기별로 많은데요.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봤는데 테이블 스탠드의 기원이 자동차 부품에 보면 스프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착안해서 맨 처음 테이블 스탠드가 만들어졌었대요. 그러다가 아르테미데 브랜드에서 그 스탠드가 나온 지 50년 만에 새로 재해석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솔로메어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인테리어가 대중화되면서 이 조명이 집집마다 많이 있으신데 이것도 그냥 예뻐서 다른 집에 있어서라고 아는 것보다는 그 기원을 알고 놔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태에서 일할 수 있는 CEO가 되려면 저는 몇 조 원을 버는 회장님이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귀엽네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요. 다 사기나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크기 대비 제가 더 가성비 있다고 제가 글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 요거를 더 작은 게 있거든요. 침대 옆에 놔두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애플사에서 많이 쓰는 조명이라고 제가 애플의 들었어요. 일부 네. 직원들한테 네. 지급이 되었었던 네. 스탠드가 맞아요. 솔로메오이기도 근데 스티브 잡스가 정말 자기 거실에 조지 나카시마 소파 하나를 놓기 위해서 1년 동안 거실을 비워뒀다는 얘기를 들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에 깐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플사에서 선택한 스탬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실물을 되게 보고 싶은 조명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 더 스타가 될 작가인데요. 74년생 스페인의 스타 디자이너고요. 그래서 하이메 아요니 보면은 굉장히 위트 있고 귀여운데 럭셔리해요. 그래서 굉장히 팝아트 같은 느낌으로 대림미술관에서 한국에서도 전시를 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유리갓이 아니라 입으로 불어서 한 거기 때문에 장인 정신도 살아있고 이런 세라믹에 쓰는 방식, 칠을 하는 방식이 일본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는 오칠한 나전칠기를 보고 나 이거 내 디자인에 응용하겠어 라고 얘기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스페인 사람인데 동양적인 소재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나라 것인지 알기 힘든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요 색깔이 아주 다양하지 않는데 제가 봤던 브로셔에서는 굉장히 색깔을 과감하게 많이 써서 집안 어디에 놨을 때 굉장히 통통 튀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공간에 놔두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하이메 아연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74년 태어났을 때 스페인의 가장 악명 높았던 독재자가 죽었대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자유를 알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우주 공간 같기도 하고 묘한 느낌의 작가인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템포 오면은 꼭 실물 보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요게요,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윷놀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젓가락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나무 젓가락 같은 걸 딱 집어 던져서 꽂는 거기서 힌트를 얻은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옷을 걸어놨을 때도 재미있는 공간이 연출되지만 그냥 이렇게 집에 한 켠에 놔둬도 오브제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조각품이나 그런 것들을 사고 싶은데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가구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서 약간 미술 작품을 사는 마음으로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이 의자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거 뭔 거 같아요? 토끼? 이게요. 카를로 몰리노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뭐 카레이서도 하고 건축도 하고 사진 작가도 하고 파일럿도 하고 굉장히 끼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데뷔를 사진 작가로 했어요. 여성들의 몸을 많이 찍었대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약간 에로틱하고 외설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건전해 보이는데 이게 보면은 여성의 등이에요. 여성의 뒷모습을 보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볼이 지잖아요. 그걸 형상했는데 얇지만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이것은 오브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집에 놔두셔도 기능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카를로 몰리노 작품이 여기 테이블도 있네요. 보면 어딘가 다 모르게 유선형이고 저의 몸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킬레 카스틸리오니 제품이라 하면 미안해.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그 아킬레 카스틸리오니가 정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발명가였어요. 그냥 가구만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스위치가 있어요. 요새는 융 버튼이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사실 원조는 아킬레 카스틸리오니고 굉장히 싼 값에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기획하고 만든 작품이어서 지금의 어떤 스위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스틸리오니 작품들은 굉장히 이렇게 위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진열 때문에 넣어 놓으셨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책장으로 쓰던 진열대로 쓰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 밑에 거는요 앉으면 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딸을 위해서 자기가 더 낮은 데 앉아가지고 딸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볼 수 있는 가구도 제작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아킬레 카스틸리오니 굉장히 해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킬레 카스틸리오니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 아킬레 카스틸리오니가 디자인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요 화분이 어디에 있어도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식물들은 화분에 담겨져서 사육당하는 처지가 되지만 그래도 그 위치만큼은 원래 자신이 있었던 나무의 일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애기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요리를 하고 있는 네.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 옆에 나무를 하나 놔주고 싶은데 거기서 차가 돼서 만든. 네, 아킬레 카스틸리오니 너무 멋있는 남자 아닌가요? 네, 예. 사실 아킬레 카스틸리오니를 유명하게 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잔디바디에 놓여진 벤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벤치를 가다 보니까 벤치에서 그늘진 곳에 있는 잔디들은 다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잔디들이 많이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가 닿는 부분을 최소화한 벤치가 있습니다. 결을 같이 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화분 받침대 하나 정도는 테라스 같은 데 놔두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오브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 의자를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엔조 마리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사과 그림으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해서 꼭 진품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포스터 작품으로 인테리어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엔조 마리의 가구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우아한 곡선이랑 네. 그리고 두께가 얇- 연마다 네. 약간씩 다르죠. 1985년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우렐리오 자노타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제 창립자가 엔조 마리 선생님한테 멋진 의자를 하나 디자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디자인하는 동안에 기간으로 나를 압박하지 말면 굉장히 멋진 의자를 하나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디자인된 의자이고요. 예. 이 다리의 곡선은 클라이밍 할 때 네. 쓰는 도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예, 이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곡선이 있는데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집안 공간 꾸미는 걸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약간 가볍고 얄쌍해 보이는 형태의 그런 가구들이 훨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 사실은 좀 묵직한 가구를 많이 샀었는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얇은 것들이 가공하기도 훨씬 어렵고 훨씬 고가이고 집안에 놨을 때도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사과 그림이랑 같이 있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명은요 역시 아르테 미드의 제품이고요. 쇼군 뭐예요? 사무라이에서 모티브를 얻은 마리오 보타라는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가구를 보다 보면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미술 작품과 가구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미술 작품은 되게 우울한 작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건축이나 가구는 무조건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 가운데서 가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리오 보타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남양 성모성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교보문고 약간 결이 비슷하네. 이현준 교수님, 예, 건축도 하시고 가구도 디자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 하나 만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도 하다 보고 가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져서 제가 자주 찾는 가구점을 와봤는데요. 항상 가구 살 때만 가야지, 이사 갈 때만 가야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 와보시면서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작품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미술관 가는 것보다 가구점 가는 게 더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큐레이터가 된 마음으로 빈둥님들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